인사조직론 두 번째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 강의 계획은 이렇게 15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참고문을 소개하고 인사조직론의 학문적인 의의를 개략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로서 우리 경영학에서의 조직관리론과 인사관리론의 위상,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직관리론을 시작해서 중간시험 때까지 한 6주 동안 조직관리론을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인사관리론을 또 이제 5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죠. 어떤 그 위상, 관계, 경영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학문 틀 안에서 조직관리론이라는 과목하고 인사관리론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 요목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사조직론의 학문적인 의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경영학에서의 조직관리론과 인사관리론의 위상을 공부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영학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이론 분야가 바로 조직관리론이죠. 여러 이제 강론이 있지만 조직관리론이 가장 이론적인 분야면서 또 가장 핵심적인 전통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조직관리론의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조직관리론의 관리 측면 가운데 하나인 인사관리의 위상, 조직관리가 또 여러 가지 광의 이제 조직관리라고 하면은 협의 조직관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포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관리의 핵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인 인사관리의 위상 그리고 이러한 관리,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이 두 가지가 여타의 관리, 각 경영학의 강론들과 어떠한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주 교재 스마트 경영학에서 이제 진도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경영학과 기업에 대한 거, 경영학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자 먼저 제 1장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뭐 회사라고 하는 그것의 개념을 이제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에서는 경영학의 발전 과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먼저 경영학과 기업의 개념 제 1장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크게 세 부자로 나눠져 있죠. 경영학의 개념과 역사, 그 다음에 기업의 개념, 세 번째로 기업 경영의 기본 개념, 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영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지금 곧 이어서 경영의 개념, 그 다음에 뭐 관리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고 하는 역사거든요. 역사라고 하면 경영학이 언제부터 비롯됐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영학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생겨나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테일러리즘으로 해서 조직과 인사관리에 이제 획기적인 이제 어떤 역사를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또 생산 관리에 기여를 함으로 해갖고 경영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한국 경영학의 기여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경영이 시작이 됐고 경영학이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조직의 유형이 바로 기업이거든요. 또는 회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개념을 보는 거죠.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좀 큰 넓은 또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거, 이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 동작이 바로 이제 경영이거든요. 기업 경영의 기본 개념에서 이제 경영자, 최고 운영자, 운영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목표가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서 근대 경영의 발전,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 관리법, 프레드릭 테일러부터 시작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경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 우리가 아는 호스돈 시험부터 시작이 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태과학, 60년대 행태과학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경영학이 크게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트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조직 공부할 때 같이 나오겠지만, 인간관에서 나오겠지만, 인간을 좀 나쁘게 보는 성학설적인 인간관이 우리가 X 이론이다 이렇게 허츠보그가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인간을 이제 자율적인 존재로 이렇게 본 것이 Y 이론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바로 Z 이론이라고, Z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제1장과 제2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경영의 세부 기능이 곧 관리라고 그래서 우리 주 교재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1장, 2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남은 부분들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세 부분. 첫째가 조직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사 관리, 세 번째가 기타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직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4장 8장, 9장이 해당이 됩니다. 제4장에서는 이제 리더십을 다루고 있거든요. 리더십은 조직의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8장은 집단입니다. 집단, 그룹, 소그룹, 소집단에 대한 집단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제9장이 이제 본격적인 조직 이론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장과 8장과 9장이 조직 관리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인사 관리잖아요. 인사 관리 부분은 크게 또 3장, 제6장하고 7장하고 10장이 이제 인사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6장에서 조직 구성원, 조직 구성원, 그 다음에 직원의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이 세 부분이 이제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가 이제 지금 5개 영역이잖아요. 자, 11장이 마케팅, 12장이 생산관리, 13장이 재무관리, 그 다음에 5장이 국제경영, 그 다음에 3장이 경영전략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직관리, 인사관리, 기타관리 나올 수 있고, 작게 나누면 다시 기타관리는 5가지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 생산, 재무, 그 다음에 국제경영, 경영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기타 관리가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 7가지다.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를 합쳐서 총 7개 관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을 지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 조직 관리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조직 이해 이렇게 해서 조직의 뭐 개념,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이제 소집단 이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그 과정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학기말 시험, 중간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학기말 시험 때까지 가서는 이제 인사관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인사관리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들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마케팅이란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산관리라는 과목이 있고, 또 재무관리와 회계 부분이 또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경영, 경영 전략 이런 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울 내용들은 이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세부 기능을 이제 셋으로 나눠서 볼 때 아까 나온 것처럼 조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관리가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조직 관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세 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십과 집단과 조직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경영자의 개념,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떻게 보면 조직의 주체가 되겠죠. 경영자의 개념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경영자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학에서 말하는 리더십론, 어떤 리더십, 어떤 리더를 요구하는 자, 그런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집단인데, 소집단인데,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죠. 하위 단위가 이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집단을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집단이 갖는 그 의의죠, 영향력. 집단은 되게 비공식 개념이긴 하지만, 의외로 소집단의 그 영향이 크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들의 다양성, 그 다음 집단 구성원들의 중첩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을 유형화, 집단 한번, 형태를 한번 나눠보자.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성, 비공식적인 관계, 어떤, 정적인, 심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대단히 강하다. 물질적인 그런 유인은 아니고, 정신적인 보상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집단이긴 하지만, 응집성은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집단에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집단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조직의 이해라고 그래서, 조직 이론 전반을 보는 거죠. 조직의 구조, 역시, 조직의 구조가 역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층지랄지, 집권과 분권이랄지, 분화와 통합이랄지, 그 다음에 조직의 기술이랄지, 조직의 역사, 뭐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조적인 요소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조직의 문화, 조직의 과정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조직의 어떤 갈등 관리랄지,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의사결정, 의사전달, 뭐 이런 것들, 그런 조직의 이제 그 과정적인 요소들은 이제 문화 개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은 부단히 변화하잖아요. 조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 쇄신, 혁신, 이런 이제 좋은 의미의 그런 변화도 있지만, 조직의 쇠퇴, 소멸, 이런 또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 조직을 어떤 그 동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직 관리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험 때까지는 요 내용들을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보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상당 부분을 보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가 중간 시험부터 학기말 시험 때까지 이제 공부하게 될 인사 부분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조직을 한 구성원들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관리직이냐, 뭐 생산직이냐 이런 그 직급별로 또는 뭐 직렬별로 구성원의 성격이 상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텝 조직이냐, 아니면 참모 스텝 조직이냐, 아니면 라인 조직이냐, 참모 조직이냐, 개선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 성격하고, 그 다음에 업무 성향도 그렇잖아요. 업무 성향도 이제, 관리직에 있을수록, 좀 거시적인 그런 조정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직에 종사할수록,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업무 성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거고요. 구성원의 태도와 업무 만족도,
이런 것 보고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 그 인식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고전 이론에서는 주로 내용 위주로 해서 동기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로 이제 인센티브, 주로 그 중에서도 경제적 그 보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본 게 고전 이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론을 지나면서 꼭 그 경제적 유인뿐 아니라 심리적 그 동기도 중요하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과정에 기초한 그런 동기론들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관리를 좀 더 테크니컬, 좀 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바로 인적 자원 관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적 자원을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최고의 성과도 내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냐, 이런 건 문제. 그 다음에 인력 배치죠.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직원들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사관리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들이 경영의 여타 관리들이죠. 자,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영 관리가 경영에서 관리가 여타 조직 관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공공 조직이랄지 비영리 조직이랄지 이런 것들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지만, 우리 기업은 어떻게든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가장 또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경영학의 존재의 그 근거이기 때문에 마케팅이야말로 우리 경영 조직에 있어서, 경영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생산 관리죠. 어떻게 하면은 구매한 물자를 판매하기에 유리하도록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생산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을 시켜서 하여튼 최대 효율성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이제 헨리 포드의 컨베이 시스템이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기계화도 어느 정도로 하고, 그다음 뭐 오늘날 CAD, CAM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여튼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 뭐 재고 관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생산 관리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재무 관리죠. 돈에 관련된 겁니다. 기업이 이제 돈을 가지고 물적 토대가 되겠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냐. 그에 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또 이제 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국제 경영이죠.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한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기업은 잘 없죠. 현실적으로 항상 그 세계 시장, 해외 시장을 우리는 이제 겨냥하게 되는데, 이거는 특히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너무 좁고 내수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국제 경영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윤 분기점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천만 인구만 갖고서는 충분한 이윤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오늘날 국제적인 세계적인 환경에 처하고 있어서 국제 경영 문제를 우리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핵심적인 한 분과 한 강론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국제 경영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경영 전략이죠. 각 기업체들이 장기적인 거죠.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거. 우리 기업이 앞으로 과연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전자 쪽으로 이렇게 호황을 낙관할 수 있냐? 호황으로 갈 수 없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이제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 그 경영 전략 부분.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 과목에서 다 이런 내용들을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핵심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대체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대상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아까도 이제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기업. 자, 이 기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꾀하는 겁니다. 뭘 꾀하느냐? 이윤을 내는 거거든요.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퍼레이션이다. 코퍼레이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사회적 단위.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인 겁니다. 기업. 기업과 유사하게 이제 쓰는 말이 또 회사란 말이 있죠. 회사. 이는 말 그대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을 회자, 모일 사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 모였다는 것은 뭔가 목표를 위해서, 경영자는 이윤을 위해서, 근로자는 노임을 위해서 이제 모였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인 곳이 회사입니다. 회사로는 영어로는 컴퍼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가지를 좀 더 추상화시키면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사람이죠. 자연인과 버금가게, 자연인과 유사하게 법적인 것도 이제 인격을 부여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법인이거든요. 법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에서 법인세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게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민법상에서 말하는 것이죠. 민법에서 우리가 권리 주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연인은 우리가 뭐 자연적인 형태의 사람, 출생부터 사망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만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거고, 법인은 이렇게 자연인은 아니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함으로써 법인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로부터 청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연인들이 모여서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권리 주체, 이걸 우리는 법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도 민법에서 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제 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연맹이랄지, 그다음 YMCA랄지 이런 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뭐 동창회랄지, 뭐 동호회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단법인 형태가 되는 거고, 뭐 흥사단회랄지 이런 것들은, 반면에 이제 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법인을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하죠. 재단법인.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하는 회사법인. 그 다음에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시설 뭐 이런 걸 확보하게 되는 뭐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돈을 가지고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보는 재단법인.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세목으로서의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중에 회사법인만 이제 부과하는 게 법인세죠.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인은 사실 기업회사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약간 지칭하는 바가 다릅니다. 반면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상법상의 그 주체입니다. 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상거래에 관한 법이죠. 상거래에 관한 법률을 상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 중에
다시 말하면 개인 간 관계 가운데 상거래 관련된 것만 이제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제 그 권리 주체는 바로 회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는 이제 경제법상의 주체가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경제법이라는 거 알 겁니다. 본래는 시장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사법 영역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장 질서인데, 오늘날 이제 독과점이랄지 이런 많은 민간 시장에 뭐랄까요,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사법 영역에 대해서 약간 공법적인 국가 개입적인 그런 요소들이 함께 이제 작용해서 생겨난 제3의 영역의 법, 이걸 우리는 경제법이라고 봅니다. 이 경제법에서 뭐 독과점 규제라든지 하여튼 규제 관련 법률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업이란 말을 씁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경제법상 용어가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 회사, 법인이라는 말은 서로 뭐 이렇게 교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지칭하는 정확한 개념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기업, 회사, 법인 이런 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이란 말을 씁니다. 조직. 본래 조직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휴지, 화장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짜여진 그 망, 이런 게 이제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인간 사회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촘촘하게 얽혀진 천이나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조직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도 오가니제이션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말은 학문적인 용어죠. 학문적인 용어로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바로 조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가족, 학교, 교회, 군대, 뭐 이런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이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조직은 바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경영학에서도 이제 조직 관리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거고, 행정학에서도 조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각 부서별로도 부서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 다음에 단위 무슨 구청, 시청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학문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은 포괄적 개념이다. 포괄적인 다양한 형태의 인간들이 만든 모임, 요거를 이제 하나로 포괄해낼 수 있는 용어가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 아주 단순한 어떤 결사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하철역에서 매번 같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 우연히 그 시간에, 퇴근 시간에 우연히 지하철을 기다리면 이제 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거 단순 결사체, 아니면 또 단순히 여자, 뭐 주민등록상에 1번, 2번 이런 걸로 해갖고 단순히 여성, 남성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서로 뭐 사회관계는 없지만 단순히 여자라는 그 일체감, 일체성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모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 결사체라고 봅니다. 우연치 않고 하여튼 이런 단순 결사체가 조금 이제 진화가 되면 이제 소집단이 되는 거고, 지속성 있게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집단이 되는 거고, 소집단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이게 되면 그게 조직이 되는 거고, 좁은 의미의 조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좀 더 이제 공식화되면 규모도 커지고 역사도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규율도 갖고 직제도 세분되고, 그 다음에 뭐 규칙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제도라고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조직의 공고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단순 결사체로부터 가장 고도화된 제도까지 이런 걸 하나로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광의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의의 조직. 협의 조직이 아니라 광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회학 영역을 우리는 조직 사회학이다 또는 사회조직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아마 지금 현대 사회학 중에 가장 이제 주류가 바로 조직 사회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가족 사회학, 군대 사회학, 뭐 종교 사회학, 교육 사회학, 하여튼 뭐 조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뭐 국가 사회학, 뭐 하여튼 이게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학의 주류가 아닌가 조직 사회학 또는 사회 조직론. 그다음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제 조직 관리론 또는 조직 행태론 이렇게 합니다. 조직론은 이제 공부할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개 이제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한 학기에 이제 3학점으로는 공부를 다 못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전반 학기는 조직관리론, 후반 학기는 조직행태론 이렇게 해서 조직관리론 3학점, 조직행태론 3학점 이렇게 해서 최소한 6학점은 해야 이 조직론은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론 쪽에서는 주로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행태론 쪽에서는 또 주로 조직의 과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갖고 그만큼 조직론이 공부할 분량이 많다는 거죠.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행정학 쪽에서는 또 두 과목을 나눠 가지고 대체로 전반 학기 때 조직 이론 그래서 조직 전반에 관한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또 행정조직론 그래서 행정학에서의 조직,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랄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랄지, 그 다음에 공기업과 일반 행정조직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행정조직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은 대부분의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사회학에서도 그렇지만 경영학에서, 행정학에서 다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개념이 바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사회란 말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다양한 활동단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다양한 활동단위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이제 원초적인 형태의 사회 단위가 뭐냐? 그게 이제 단순 결사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공간적으로 우연히 모인 사람들, 뭐 야구장에 특정한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서로 모르는 사이긴 하지만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응원하는데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같이 만나서 응원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 결사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단순 결사체. 그 다음에 동일 속성. 아까 말 남자, 여자. 남자 중에서도 우리 남학생 중에서도 뭐 예비역, 그 다음에 아직 구립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이제 속성으로 이제 구성된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단순 결사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느슨하긴 하지만 사회적 단위면 틀림없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제 단순 결사체 중에 보다 지속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소집단이다. 작은 집단, 소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집단. 소집단의 속성은 지속성이죠. 지속성. 만남이 지속되고 정기적이고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소집단. 여기 뭐 동호회랄지 이런 것들이죠. 동호회. 뭐 붉은 악마 뭐 이런 동호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소집단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협의의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차리자 이윤을 얻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목표를 가졌으니까. 이런 조직 중에 보도가 이제 공식성을 구비한 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어떤 뭐 직제도 갖고 연락처, 연락망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 내부 무슨 규정도 제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식성을 갖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씩 정도의 차이가 이런 것도 다 묶어서 이제 사회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와 조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포괄 범위의 차이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뭐 결국은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에 있더라도 하여튼 사회와 조직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용어가 이러한 기업, 회사, 법인, 조직, 사회에 대한 이제 조작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는 행동, 앞에 이제 말한 것들이 하나의 대상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이제 동작에 관한 것을 이제 나눠보면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이 있고 이제 관리가 있고 운영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제 경영이죠. 우리 책에서도 이제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비즈니스란 말을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어떤 조직체를 움직여가는 건데 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 중에 이제 주로 기업 회사에 관련된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병원, 뭐 삼성, 현대 이런 건 이제 경영이라고 그러죠. 경영 일선이다. 병원도 경영이고, 뭐 학교도 경영이고, 뭐 연구소도 경영이고, 하여튼 이런 단위 조직체를 움직여가는 건데 대체로 비즈니스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 조직을 이제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대체로 이제 행정과 구분해요. 행정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공공적 관리, 공공적 경영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민간적 사적인 경영이다. 공행정과 사경영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공짜를 쓰기도 하고 빼고 그냥 공행정,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경영, 공행정, 사경영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개념 구분이 더 분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쓰더라도 그냥 경영 그러면 대체로 영리 조직을 움직이는 거 이걸 대체로 이제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영. 두 번째 이제 관리라고 할 때는 관리 지금 한문으로도 보면 관을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파이프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다음에 전선을 넣는 전선관, 뭐 인터넷선 뭐 이런 걸 하여튼 이제 그런 관은 이제 텅 빈 그런 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꼬이지 않게 서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한문으로 봤을 때의 관리입니다. 관리.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매니지먼트거든요. 매니지먼트란 말은 본래 뜻이 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메인테넌스입니다. 현상 유지 정도.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서로 섞이지 않게, 누수가 생기지 않게, 그냥 큰 별탈 없이, 대과 없이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이제 관리라고 하죠. 관리. 그러니까 개선, 발전 이게 아니고 개선, 발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누수가 생기지 않고 상하수도가 섞이지 않고 하여튼 큰 문제만 안 생기면 되는 게 바로 관리거든요. 관리는 개선과는 좀 다르다. 개선, 발전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고 또 관리는 경영과도 좀 다릅니다. 경영은 회사를 움직인다는 좀 거시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관리는 좀 더 미시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뭐 마케팅, 국제경영, 경영전략 이런 것도 이제 관리잖아요. 이런 그 관리를 통해서 이제 경영은 이런
대여섯 가지의 관리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운영이란 말 쓰죠. 운영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제 어떤 병영을 움직인다는 거죠. 운영은 이제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션. 이건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용어죠. 일반적인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 행태와 다르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일반적인 용어가 이제 운영이라는 거고, 그걸 좀 더 이제 회사나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좀 관련시켜서 쓸 때 우리가 경영 아니면 관리란 말을 쓰는데, 하여튼 관리란 말은 크게 어떤 뭐 개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유지 운영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우리가 지금 인사조직론이니까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조직을 먼저 정의를 하면은, 조직이란 말은 이제 오가니제이션, 여러 하위 요소들을 잘 엮어내는 게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이거든요. 하위 요소들, 그러니까 집단들,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작이죠, 동작. 네? 작동되도록 이제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인 집단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목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목표.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공공조직이면 공익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영리조직이면 이윤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지극히 다양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있고, 단순히 구성원들을 상호 친목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동호회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은 목표가 지극히 다양합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조직을 이제 또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냐를. 그래서 정도의 차이도 있고, 하여튼 뭐 목표 내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조직이라고 할 때는 뭐 공통적으로는 다 목표라는 게 있다. 선언된 공식적인 목표도 있지만, 또 내세우진 않았지만 또 간접적인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피아 같은 그런 폭력 조직도 겉으로는 뭐 목표를 내세우지 않지만 사실상은 또 목표란 걸 은근히 가지고 있거든요. 목표 지향적인 단위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조직을 구성하는 요인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 것이 이제 구조와 과정으로 나누거든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이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조직 요인론, 조직 뭐 집권화되어 있냐, 분권화되어 있냐, 그 다음에 계층 구조가 굉장히 세분되어 있냐, 계층이 굉장히 세분되어 있는 키 큰 조직이냐, 아니면 계층 구분이 별로 없는 납작한 조직이냐, 이런 뭐 하여튼 그 구조에 따라서 다 유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정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위적인 하향적 조직이냐, 아니면 민주적인 뭐 상향적 조직이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구조와 과정 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조직 유형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은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층위별로 아주 그 긴밀한 조직도 있고 아주 느슨한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조직도 있고 최첨단 이런 SNS에서 움직이는 최첨단 조직도 있고, 정말 그 다음에 뭐 영리 조직도 있고 이제 비영리 조직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조직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하고 그 융합된 그런 형태의 조직에서부터 복잡하고 분화된 그런 사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회 진화론 시각에서 볼 때 뭐 하여튼 조직은 점점 더
나눠지고 있다,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문 영역별로 이제 조직 이론을 하는 겁니다. 사회학은 뭐 다양한 조직을 다 포괄하는 거고, 경영학은 조직 중에서 이제 영리 조직만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 행정학은 공공 조직만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별로도 사실 조직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집단, 아직 조직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아니면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로서 조직 그 집단을 포괄하고 그런 소집단에 대한 관심들. 한때는 이제 소집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조직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비공식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또 소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집단론. 그 다음에 관료제로는 뭐예요? 대규모 조직에 대한 관심이죠.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관료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인 현상을 관료제로 봅니다. 우리 흔히 관료제 그러면 뭐 대체로 공무원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 제도를 포함해서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 대형 병원 이렇게 하여튼 큰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계층제가 분화되고 있다. 업무를 전부 문서주의로 처리한다. 공사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투잡 쓰리잡이 안 되고 자기 일에 집중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관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료제도 뭐냐면 결국은 규모에 차관한 그런 조직 유형론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점을 잘 살리도록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목표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천 이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할까. 나온 게 이제 목표 관리라는 게 있죠. 목표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조직에는 목표라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망각하고 있는 때가 많잖아요.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할 때는 하여튼 목표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한때 나왔던 그 관리 기법 중 하나가 MBO였잖아요. MBO, 목표에 의한 관리. 줄여서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objective. 목표에 의한 관리. 그러니까 관리는 조직을 관리할 때는 목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실천이론, 그 다음에 순수이론 이렇게 이제 두루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사회학이 주로 이제 순수이론을 많이 찾는 거라면, 우리 경영학에서 조직은 실천적인 걸 이윤을 내기 뭐 전략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쪽에 이제 그런 측면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는 지금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 관련된 일은 이제 인사다.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일, 인사. 영어로 하면 personnel.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일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리적 시각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자원으로 본 것이죠. 인적 자원으로 저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까?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이윤을 창출하고, 저 사람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상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사적인, 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리적 시각이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관리 통솔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할까? 뭐 이런 항상 관리 통솔의 대상으로 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테일러죠.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과학적 관리,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은 일을 할 때는, 사람 일을 시킬 때는 주먹구구를 시키지 말고 과학적으로 일을 시켜야 된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배정을 하고 과업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을 주고, 그 대신 그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하게 하고,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쉬게 하고, 시간 연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작 연구,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동작인지, 동선도를 파악을 해서 뭐 화장실에 배치할지 식당에 배치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통해서 이 과학적 관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좋게 말하면 사람을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너무 이제 통솔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노동 강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사는 위로부터 그 관리다, 가만한 것처럼 회사 사장,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부장,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 부하들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부하들이 상관을 어떻게 다룰까 이게 아니고, 상관이 부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관리다. 아래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from above다, 그죠? 위로부터의 관리. 위로부터의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흔히 하는 속담으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조직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다. 삼성 그룹이 특히 사람을 선발할 때 삼성 입사 시험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 옛날에는 SSAT라고 칭을 받지만 요즘은 GSAT라고 하죠. 글로벌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하여튼 가장 그 좋은 사람을 뽑아서 삼성맨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경영 철학이잖아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사 조직은, 인사 관리는 재무 관리와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양대 핵심 요소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람과 돈,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관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양대 핵심 요소가 바로 인사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와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이라고 하면 이게 광의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모든 모임이 광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협의의 조직은 그러한 광의 조직 가운데 목표를 추구하는 모임만을 협의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광의의 조직 관리하고 협의의 조직 관리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자, 먼저 광의의 조직 관리. 광의의 조직 관리.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목표 지향적인 다양한 조직의 유지 운영과 발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목표는 민간 사기업 사경영이면 이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행정이면 공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게 하지만 어쨌거나 그 목표를 어떻게 유지 우정하냐에 관한 것이 이제 광의의 조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것은 협의의 조직 관리, 다시 말하면 조직 구조와 과정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 3대 전통적인 보편적 관리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행상관리, 마케팅, 국제경영, 경영전략, 이런 또 4가지를 추가해서 총 7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이 광의의 조직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협의의 그럼 조직관리는 뭐냐? 협의의 조직관리는 목표 지향적인 조직 요소, 특히 구조화 과정을 유지, 운영하는 그런 현상 유지, 나아가서 발전 유도하는 행태 일체를 협의 조직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 조직 관리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런 걸 떼어내고 조직만 이제 조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조직의 구조죠. 집권화가 좋을까, 분권화가 좋을까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직은 군대다, 경찰이다, 소방서다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집권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이다, 병원이다, 연구소다 이러면 이제 분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구조에 관한 관심사고, 그 다음에 조직 과정에 대한 관심사는 의사결정 방향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나 교도소나 뭐 이런 데는 하향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조직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회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관리를 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이 협의회 조직 관리는 인사 관리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인사 관리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관, 사람을 X이론, Y이론, Z이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의사전달, 의사결정, 리더십 이런 것들은 조직의 그 과정에 관한 거지만 인사관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조직 관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볼 것은 그 경영에서 그럼 조직 관리론입니다. 경영에서 조직 관리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다른 학문에서도 다 이제 조직 관리에 관심이 있지만 경영에서 조직 관리론은 뭐가 다를 거냐? 이거는 뭐 대상이 아까 나온 것처럼 기업이나 회사나 법인이나 이런 걸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이죠, 이윤. 네? 경영에서 조직 관리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 목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는 거죠. 이윤,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지향한다는 거죠. 공공조직, 비영리 조직 같으면 목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병원, 그럼 이게 기본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그 부분적인 이윤 추gun도 필요하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은행, 금융업 같은 쪽은 또 목표가 일반 제조업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그 조직 유형에 따라서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경영에서 말하는 조직의 목표는 심플해요. 이윤. 이윤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모든 점에서 항상 이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경영에서의 조직인 회사, 기업과 여타 다른 조직들, 가족, 군대, 교회 뭐 이런 데하고는 그럼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항상 그게 유념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기업의 속성이구나. 이거는 비영리 조직의 또 특수성이구나. 이게 또 같은 거는 또 이런 점이 또 비슷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편성과 차별성을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되고, 따라서 일반적인 조직 관리하고 경영학에서 조직 관리는 서로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다. 보편성과 차별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항상 이제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관리는 퍼스널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 지향적인 인적 요소의 유지 운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라는 것은 효율성과 이윤입니다.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경영학과 행정학이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효율성입니다. 어떻게든 적은 노임을 지불함으로 하면서도 최대의 성과를 낼까, 이게 이제 경영에서 인사관리나 행정에서
인사행정이나 공통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 중립적인 사회 심리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조직 현상만 이제 보는 건데,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에서 각각 이제 인사관리론, 인사행정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은 거거든요. 효율성을 이제 추구한다, 똑같은 겁니다. 특히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지. 과학적 관리법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러죠. 테일러리즘이 과학적 관리법을 이제 창시를 하면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인사 관리를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높인 겁니다. 고학화시키고 굉장히 인사 관리 효율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오늘 나와서는 발전된 형태로 좀 더 마이크로하게, 좀 더 미시적으로 이게 더 내려와서 이제 사무관리, 노무관리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인적 자원관리 여기까지 와갖고 인사관리가 점점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 고학화되고 있다, 체계화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를 공부할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정확한 개념들, 두 개념 사이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관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한 6주 정도는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재의 그 목차를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 교재들을 좀 여러분들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해야 될 것들은 내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